이야기꽃 피우는 수다 살롱 꽃수다. 감동을 만드는 꽃띠와 늘 푸른 보리의 감성 힐링 톡 17회차 방송 시작합니다. 솔직한 인생 이야기가 펼쳐지는 수다 살롱 그대가 꽃 주인공입니다. 카라 같은 여자 정기롱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수식어가 너무 멋져가지고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 저 카라 같은 여자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네, 소개를 해야 될 것 진짜 같아요. 딱 카라 이미지세요. 감사합니다. 옷도 그렇고 네. 정말. 예. 1부에서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2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원장님.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컨설팅하고 수납 정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데 네. 댁은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댁에서는 네,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참으로 얘기해도 믿을까 말까 하실 거고 거짓으로 얘기해도 믿을까 말까 하실 거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저의 욕심에서는 제 욕심에서는 지금 현재 오늘 아침의 시점은 한 80점. 오, 저의 욕심에서. 그렇죠. 80점. 굉장히 눈높이가 높을 텐데 거기서 80점이라면 저희한테 100점일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저만의 그 블랙홀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홀 그러면은 뭐 제가 아까 농담으로 얘기한 냉장고 안에 블랙홀이라고 생각하실 네. 텐데 그 정도의 블랙홀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책상만 봐도 막 가지런하게 예쁘게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늘상 내가 무언가 행위를 해야 되는 공간만큼은 그 면적이 더 이상 넓어지지 않게 그 면적을 딱 정해놓은 공간 안에서만큼은요. 약간의 어지러움이 있어요. 그 안에서 질서가 좀 있는 거죠. 네. 거기만큼 예쁘게 정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 예를 들면 제가 업무 외에 세컨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 위의 면적만큼은 딱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넓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펜도 내가 쓰던 게 있으면 이렇게 놔져 있어요. 뭐 쓰던 것도 그냥 놔져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이 넓지 않아요. 딱 요만큼만. 늘상 제가 업무를 보는 공간만큼은 그냥 그 정도의 어지러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숨통을 틔워.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래 정확합니다. 완벽주의는 아니신 거죠. 그렇죠. 전 그런 걸 원하지 그런 않아요. 거 있잖아요. 막 그거 수건 결벽. 네, 맞아요. 결벽증이라고 하는데 저 너무 저는 숨막히거든요. 네, 전 결벽을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공간만큼 누구한테는 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숨통은 거기예요.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집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을까요? 정리가 안 돼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정리와 강박에 있는 분들이 하는 정리랑 다른 것 같아요. 강박증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정리는 진짜 일반인들은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정리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옷을 걸어두어도 옷의 간격조차도 맞추시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수건을 이렇게 한 켠에 걸어두어도 수건의 끝과 끝의 그 높이가 똑같아야 되고 이 정도의 강박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랑 정리하고는 정말 다른 차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간혹 그래서 정리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하는 게 스트레스다라고 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강박하고 네. 예, 정리를 조금 혼돈하셔서 네. 그런 거죠. 네. 일반적으로 정리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동선, 키, 연령, 인지 능력 정도, 신체적인 조건, 뭐 사용의 빈도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한 사람의 사용자가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리가 우선이거든요. 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정리 정돈을 잘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교육자로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게 되신 걸까요? 사실은 잘 못했다 그러다가 잘했다 지금 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네. 그런 얘기 들어야 제가 희망을. 그려야 어. 일반인 분들이 동기부여가 될 텐데 네. 사실 어떡하죠? 저 어렸을 때부터 정리를 잘해서요. 그게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청소하고 그다음에 예쁘게 제자리에 정리정돈 하시는 거가 늘상 생활하고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환경에 살아서 저는 그걸 보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엄마가 너 이거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안에 그걸 살아보니 편리했던 거예요. 편리했던 거니까 내가 생활 습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돌아오면 책가방 훌떡 던지고 밖에다가 놀잖아요. 다방 가고 어, 놀아야죠. 그렇죠. 네. 고무줄 띄어야 되고. 근데 저는 집에 가면 책가방을 제자리에 예쁘게 두고 집안 청소부터 했거든요.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미화된 건 아니죠. 아니, 절대 아니에요. 기억의 조작.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야. 그러다 보니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환경 속에 내가 이렇게 앉아서 책상 앞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뭐 과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공부를 한다던가 물론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지만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성인이 되고 보니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용어 중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어머니가 저를 49에 낳으셨어요. 네. 기가 막히죠. 우와, 네. 네. 혹시 외동? 아니에요. 위 오빠도 한 명 있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그때 의학 시절로 아이를 그 나팔관이 막혀서 아이를 낳지 못하셨대요. 네. 그러다가 좀 한참 지나서 오빠를 낳았고 그다음에 오빠랑 저랑 7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낳다 보니 엄마가 저를 위해서 무언가 뭐 공부를 가르쳐 주시거나 뭐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시거나가 어려웠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 혼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를 정리된 삶 속에 살다 보니 그게 됐던 거예요. 네. 그때는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 그때 엄마가 저한테 물려주신 유산이 바로 이렇게 혼자 살아갈 수 있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기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능력을 생활 습관을 통해서 보여주셨구나. 그걸 이제 알은 거예요. 네. 저 이 느껴지는 죄책감 뭘까요? 제가 정리정돈을 못하니 그걸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그 수업을 가면 강의를 가면은요, 가끔 앉아 계시는 교육생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 아이는 정리를 못할까요? 제자리에 두라고 했는데 못 둘까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여러 여쭤봐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아이들한테 정리가 되어 있는 삶을 보여주셨느냐 물어보면 말씀을 못 하신다는 거죠. 뜨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럼 본인은 엄마들은 정리를 잘하셨대요. 근데 아이들은 정리를 못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또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또 여쭤봐요.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끔 두셨느냐? 아니면 엄마들이 다 예전에 대신. 해주셨느냐? 네, 대신 해주고 있었어요. 그거예요. 그런 습관을 만들어갈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엄마가 저한테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냥 그 환경 속에 살 수 있게끔 저한테 해주신 거고 저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걸 정말 엄마가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이런 재능을 이제 가지고 어쨌든 네. 적성도 맞으시고 했는데 이걸 이제 지금 이제 교육자로서의 네. 어떤 이렇게 확장이 된 계기가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지. 사실은 제가 이제 짧지만 실내 건축을 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선배가 1차적인 저한테 그 기회가 온 게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1차적인 기회가 온 게 직장의 선배가 결혼을 했는데 그 선배도 역시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집안 살림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턱 했어요. 결혼을 턱 했더니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집은 점점 혼자 살 때는 엄마가 다 해주셨는데 네. 독립을 딱 해서 남편이라는 한 분이 더 생겼고 두 분이 살아가는 삶은 이 여자분 혼자 못 하시는 거죠. 그러던 중에 제가 회사 생활에서 책상이 정말 안 믿으시겠지만 늘상 사람이 없는 것 마냥 책상이 깔끔했었어요. 자리 뺀 사람이 그렇죠. 마냥 네. 오늘 출근 안 한 사람 마냥. 누구나 다 오해할 만큼. 그런데 위에서 이제 부장님이라든가 임원분들이 무언가 저한테 보고서라든가 뭔가 요구를 하시면 항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인재가 정말 그 주변 분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큼. 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특별히 잘나서 특별히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물건들의 어떤 자료, 컴퓨터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정리 체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로 빨리 제출. 그러다 보니 그 선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네 집도 이렇게 돼 있냐? 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저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러죠. 네. 가도 되냐? 와도 된다. 이렇게 와, 얘기했죠. 자신 있게. 그랬더니 진짜 그 언니가요. 3명을 더 끌고 일요일 날 저한테 예고하지 않고 저희 집에 왔어요. 와. 근데 왔는데 언제나 문 열어줄 수 있어요. 들어옴과 동시에 다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와. 대박. 들어오면서 동시에 현관에서부터 뭐가 없어요. 야. 보통의 가정집 가면 신발이 다 현관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없어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거실이며 무엇이며 그냥 일명 모델하우스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다. 우리가 보통 모델하우스 가면 진짜 그거를 판매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비주얼로만 예쁘게 연출이 되어 있는 거지 사실 그 안에 살림살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실제 나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물건이 다 들어있다. 그것들이 나와 있지 않고 안쪽에 제자리에 잘 찾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뿐이다. 근데 그 언니들이 다 열어봐도 되냐? 다 열어봐도 된다. 야. 그래서 그 4명의 언니가 화장실서부터 앞에 베란다 창고서부터 주방에서부터 냉장고서부터 옷장서부터 거실 서랍장 다 뒤져봤어요. 절대 건드릴 수는 안 되는 영역인데 우리 냉장고는. 야.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문을 열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본인이 정리한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언니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본인 집을 정리를 해달라. 네. 그때 벌써 그게 한 2002년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맨미로는 못 해준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면 그렇죠? 머니를 주면 해주겠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오케이 했어요. 네. 집에를 가서 배우자분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음. 얼마 주기로 했는지는 약속은 사실 안 했어요. 네. 소정이라도 저는 그걸 책임감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협의가 돼서 제가 2주일 동안 기획을 했어요. 그 집을. 한번 방문을 하고 기획을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컨설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2주일 동안 어떤 걸 해야 되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고 가구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면 이걸 2주일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요일날 2주 있다가 일요일날 가서 그 덱을 이제 바꿔줬어요. 물론 다 할 수는 없어요. 일부분 공간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하고 났을 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사실은 유학파시거든요. 네. 미국에서 사시면서 미크,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철저하게 네. 관리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서비스를 받고 나서 그분이 완전히 마인드가 더 많이 끼셨어요. 이건 정말 해야 되는 서비스다 국내에도. 저한테 비용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 비용으로요. 저 하루 동안 한 8시간 근무했다고 치면 저한테 30만 원 주셨거든요. 네. 2002년도에 네. 혼자 8시간.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쵸. 지금도 적지 않은데.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절대 내가 내 와이프의 뭐 회사 후배라고 돈을 많이 준 게 절대 아니다. 나는 이 금액 이상만큼의 무언가 나는 느끼고 있다. 서비스를 받았다. 시간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으시대요. 네. 그 전까지는 물건 찾느라고 시간 다 보냈는데 더더군다나 혼자뿐만 아니라 부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시간에 대한 거가 세이브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자기 관리할 수 있고 나가서 무언가 쉴 수 있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꼭 이 서비스를 한번 해봐라.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거나 본인이 창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걸 꼭 서비스를 한번 해봐라.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게 첫 번째 계기였었어요. 야. 그리고 제가 지난 일부에 얘기했던 그 제가 인테리어 매장을 남편하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서 그 고객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 이 서비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꼭 한번 해보셔라. 네. 그게 두 번째 기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떨어짐과 동시에 시작을 했었어요. 야. 나 계속 소름 끼치고 있는데 꼬티는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의 인생 여정도 좀 사실 궁금해지기도 해요. 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남편분도 만나셔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시기 네. 여자 혼자 네. 그죠?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 사업은 잘 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 남편 뒤에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친한 사실 회사 선배였거든요. 네. 선배였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명하신 배우분 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소개로 그분이 저를 보시기에 괜찮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소개로 아는 오빠가 있는데 소개를 한번 시켜주겠다. 혹시 연예인은 아니시죠? 연예인이세요? 그 언니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유명한 여배우세요. 네, 누군지 궁금해서. 설명 얘기도 괜찮나요? 네, 네.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게 궁금하지? 그러니까. 나자 문자 희자 쓰시는 남은희 여사님이세요. 네, 네. 와. 그래서 이제 그 따님 되시는 큰 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가 믿을 수 있는 오빠가 있는데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쪽 가서 똑같이 얘기했겠죠. 네. 믿을 수 있는 동생이 있는데 소개시켜주고 싶다.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렇게 네, 소개가 인재인데.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테리어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유명한 한으로 시작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때 막 당시에. 머리 굴러.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다 보니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사항이 있으니까 대화하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하게 되니까 이제 합병 아닌 합병이 된 거죠, 이제. 네. 그래서 한 개의 이제 회사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쭉 생활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성 고객분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기도 했고, 그 전에 2002년도에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하니 기회가 딱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인테리어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도움 받을 수도 있고요. 남편한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이제 짧지만 못하는 이 블로그 활동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진짜 거짓말처럼요. 제가 우리 집을 정리한 걸 사진을 올렸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올렸더니요.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가겠다. 예약을 하고 이제 바리바리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렇게 한 두세 번 일을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과 어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남의 집 가서 청소하느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렇죠. 정리 수납하면 네. 도움이 플러스 네. 그래서 그날 아주 여기 안에서 불 같은 게 막 타올랐어요. 내가 정말 이 분야에 성공을 해서 나한테 보여주리라.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 못했죠. 네. 하지만 남편이 큰 역할 하셨네요. 그때 당시에 내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가 없었죠. 네. 하지만 가슴에 꼭 안고 있다가 그렇게 계속 이제 열심히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딱 한 만으로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강의 의뢰도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뭐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정리 컨설팅이라는 거, 정리 서비스라는 걸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리를 도와주는 거, 정리 정도 뭐 정리 서비스 업체 이런 검색하면 저밖에 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까지 저를 원정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몇 번 보다가 이제 2년이나 시간이 흐르니까 남편이 어느 날 그래요, 저한테. 정자제를 하면서 원래 그런 남자가 아니거든요. 경상도 남자예요. 정말 하루에 말 두 마디는 많이 해요. 이런 남자가 저한테 하루는 정자세를 딱 하더니 제 눈을 지그시 보면서 당신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야. 소름은 네. 제가 2년 전에 그 마음 먹었던 거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었어요. 네. 너무 멋진데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요청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죠. 뭐 예를 지금은 들면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확고하게 자리 잡은 대표적인 네. 뭐 그렇진 않고요. 어떻게 많이도 좀 네. 잘 들어오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는 현장을 가는 건 힘들고요. 네. 물론 이제 기존의 고객분이라던가 특별하게 요청을 하시면 현장을 가긴 하는데 이제는 이제 강의를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 현장은 조금 힘들기도 하고요. 네. 네. 하지만 고객님이 원하면 갑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제 뭐 컨설팅에 관련된 거 좀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네. 아니 우리 이제 블로그에서는 정리 닥터로 네. 이제 닉네임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저에 대한 좀 치료를 치료 들어가나요? 치료 네, 치료. 치료를 네. 네, 저도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대기 2번. 네, 정리 코칭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어쨌든 아까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깔끔쟁이였다고 하셨지만 네. 저도 사실 저희 어머니가 엄청 깔끔하세요. 지금 현재도 그러시고 그래서 그런 어머님이 정리를 하셔서 뭐 제가 열심히 정리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어쨌든 정리를 하고 지냈다는 게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책장을 쫙 열면 거기 뭐 메모지라든가 뭐 예쁜 펜시 용품들을 쫙 정리를 해놨고 그거를 팔았다는 거예요. 혹시 그때부터 어렸을 사업가 그래서 사업가 기질이 아니, 있었던 네. 거 아니실까요? 그 기억에는 없는데 아무튼 애들이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서 내가 내가 그랬어? 막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그랬다면 어쨌든 정리는 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직업이 어쨌든 제가 미술을 전공하니까 미술 재료도 엄청 많죠. 그리고 뭔가 도구도 많고 그걸 애들 공예 수업을 또 하게 되면서 이 온갖 토탈 공예를 하다 보니까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를 하면 완벽하게 다 사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짐이 사실은 제가 머무는 공간보다 짐의 짐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님은 믹서기를 쓰면 믹서기를 바로바로 이렇게 집어넣는 스타일이신데 저는 내일 쓸 건데 뭐 굳이 집어넣어 그래서 쫙 꺼내놓고 이게 편리하게 쓰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월화수목 금요일 나갈 짐을 거실 그 현관 앞에 쫙 즐비하게 세워놓고 내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날을 쓸 거다 이렇게 제 나름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집에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싹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 갖고 분란이 일어나는 네. 거죠. 우리 엄마는 딸을 도와주겠다고 오셨는데 그게 너무 보기가 싫으시니까 나름으로 정리하셨지만 저는 정리해 놓으면 제가 또 그걸 못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날 싸우고 저희 어머니는 너희 집에 안 가! 막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네. 막 이런 불화가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는 저는 한꺼번에 해요. 하루를 밤을 새서라도 네. 여행 가기 전날 저는 남들은 잠을 네. 푹 자고 가야 되는데 저는 밤을 꼴딱 새워서 왜냐면은 제가 집을 비웠을 때 네. 혹시나 누가 와서 내가 이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머 이 와서. 여자는 이러고 살았네 이런 게 듣기 싫어서 나름으로 부엌하고 화장실도 쫙 정리를 하고 가는 또 못하진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쭉 들어보니까 정리가 내가 편하기 위한 정리가 아니라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정리시군요. 그렇죠 정리. 그 정리에 지금 취약점, 단점들을 다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어머니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왜 정리라는 것은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맞춰야 된다 스타일을 뭐 예를 들면 그분의 키, 연령, 그다음에 인지 능력 정도, 뭐 건강 상태 정도, 사용의 빈도수, 네. 계절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물건을 정리해야만 그 사람이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어머님이 따님의 라이프 패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본인 식대로 정리하신 거죠. 맞아요. 그러니 따님은 절대로 거기에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꽃띠가 정리하는 방법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은요. 모든 물건들, 즉 공예품, 그다음에 만들기 수업하는 모든 것들이 한 장소에 같이 수납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 방 저 방 흩어져 있을 거예요. 못 찾는데요. 그러니 우리 꽃띠는 미리 그거를 바구니 그다음에 캐리어에 담아서 일주일치를 그냥 문 앞에 갖다 놓는 거죠. 본인을 못 믿으니까 못 찾을 걸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리 준비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나름으로. 미리 예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 앞에다가 쪼로로로 갖다 놓으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걸 없애버렸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시겠죠. 그리고 엄마가 불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처방을 잠깐이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수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요. 한 공간에 장을 짜시거나 뭐 요즘은 스피드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와 같은 것들을 해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서랍 형태로 입반출하기 쉽게 이름표 써가지고 쫙 놓으시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한눈에. 그리고 갔다 오시면 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저도 꽃티처럼 수업을 갈 때 필요한 준비물들을 가지고 나가는 날이 있거든요. 오늘도 이따 시연을 하기 위해 잠깐 갖고 나왔는데 그 모든 물건들이 저는 이제 저희 아파트에는 안에 팬트리장이 있어요. 그 팬트리장에 전부 다 그 수업에 필요한 자재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꺼내 쓰고 바로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실 수 있게 한 공간에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어요. 네. 저도 좀 여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아까도 제가 죄책감을 많이 느꼈지만 저희 어머님은 뭐 나름 이제 집안 정리하고 잘 이렇게 하셨지만 저는 약간 너무 꽉 짜여져서 완벽하게 있는 게 좀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굳이 변명을 하자면 굉장히 제가 영혼이 자유롭고 네.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어수선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자유로움과 창의 뭐 이런 거가 그래도 남들보다 좀 남다르게 네.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 이렇게 창의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서 네. 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러면 약간 플러스 강박 같은 느낌이 네. 들어서 오히려 더 거부하고 너무 꽉 줄 맞춰져 있으면 네. 그런 거 약간 조금 더 좀 자유롭게 이렇게 오히려 네. 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게 살다 보니 네. 뭐 집도 굉장히 자유롭고요. 네. 근데 문제는 살면서 저는 그 자유로움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짐이 쌓여가면서 살아갈수록 이제 그게 스트레스로 네.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는 이제 정리나 수납이나 이런 게 너무 절실한데 너무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미 늦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제 손에서 제 음. 거는 어떻게든 넘어가겠는데 아까 죄책감 느낀 이유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리되고 습관화 시키질 못한 거예요. 네. 저희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대학생이 돼서 기숙사를 가게 됐어요. 네.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분리수거도 하고 집안을 쓸고 닦고 정리하고 옷장이며 책꽂이 책 뭐 이렇게 준비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느 날 저에게 근데 엄마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지 않았어? 나는 이제 그걸 시작을 하려고 하니 조금 서툴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학이라 집에 와 있으면서 자기 방을 한번 꾸며도 보고 싶고 다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실은 그 전에 제가 다 해줬거든요. 네. 근데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옷장문을 열어서 옷을 다 꺼냈는데 정리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가 이걸 엄마 옷은 다 나와 있는데 다 안 들어갔나요? 들어가지질 않아. 미처 들어가지 못한 옷 뭉치 박스가 아직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름 정리해서 이제 걸어도 놓고 쌓아도 놓고 이제 막 접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이걸 여기다 다시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서 진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포기했어요. 도와주세요. 그 아이가 이제 20살이잖아요. 네, 이제 20년 동안 살아온 습관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같이 거주하시는 분한테 뭐 예를 들면 양육하시는 분, 뭐 부모님이 되시겠죠. 그랬을 경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영향을 못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외부에 있는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요. 혹시 여기 근처시라면 네, 강서구 저희 강서구에 네. 있죠. 그러면은 근처시라면 강서 여성 인력 개발 센터라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네. 여기 마을 전파소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될 걸요. 네. 구두로에 있나요? 이 도로에 있습니다. 이 도로에. 아, 이 그렇구나. 도로에. 네, 이 도로에 건너편 쪽에 있어요. 본 것 같아요. 네. 네. 큰 슈퍼 있는 건물, 네. 아무튼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가시면 수납 정리 컨설턴트라는 교육 과정이 있어요. 네. 하루에 3시간씩 5번만 나가시면 주거 공간에 필요한 모든 정리하는 방법은 마스터하실 수 있어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요합니다. 지식인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해요. 이거는 뭐 예쁘게 집안을 정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리를 하게 되시면 시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 세이브가 되는 시간만큼 우리 그동안 물건 찾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잖아요. 그 시간만큼 세이브하는 만큼 자기 개발도 하실 수 있고 내가 필요한 뭐 휴가도 즐기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권해드릴 수 있는 건 뭐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니까 시간 배분을 하셔서 그 과정을 한번 들으셨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비용이나 시간대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1시 타임이 있을 거고요. 2시부터 5시 타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용은 아마 15시간 수업 들으시는데 8만 원인가 7만 원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렴한 네. 비용으로 네. 아주 네. 평생 살아가는데 네. 도움이 될 만한 네. 스킬을 배울 수 있을 것 선생님 같아요. 게다가 네. 그 직장인은 네. 내일 배움 카드 네. 이런 걸 활용하면 공짜 아닌가요? 거의 무료이거나 소정의 비용만 내거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저녁에. 네, 그거는 저녁에 이제 직장인 반이기 때문에 낮에는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데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그건 좀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21시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제라는 거는 그 고용복지지원센터인가 거기에 가셔가지고 카드를 신청을 하시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 카드 하나당 신용카드처럼 생겼는데 거기 하나당 200만 원 정도의 교육받을 수 있는 비용을 거기다가 나라에서 넣어드리고 그러면 내가 교육받고 싶은 교육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하면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아예 무료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소정의 비용만 내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오전 10시와 오후 1시에 하는 각각의 수업들은 유료 과정으로 일반인들이 그냥 돈을 다 내시고 듣는 거고요. 밤에 와서 들으시는 NCS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의 NCS 과정 안에 수납 정리 컨설턴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이거나 소정의 비용 내시고 들을 수 있어요. 네. 혹시 궁금한데요. 그냥 내가 집안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와서 배울 수도 있고 혹시 이 과정을 끝내고 나서 나도 이제 뭐 취미와 적성이 맞아. 나도 이거를 약간의 사회적 활동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면은 활동도 가능한가요? 활동도 가능하시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정말 기초 과정이에요. 네. 정말 하나도 나는 정리하는 방법을 몰라라고 했을 때 기초 과정 듣는 수업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걸 마스터하시고 이제 기초는 끝냈는데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 상위 단계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2급 과정의 기초 과정이고요. 그 상위 단계가 1급 전문가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들으시면
들으시면 제가 아까 컨설팅 했다라는 느낌 아까 들으셨잖아요. 네. 가구 배치하는 거, 고객 상담하는 거, 응대하는 거, 도면도 그리는 거 네. 이런 과정들을 1급 전문가 과정 듣게 되시고 그 과정까지 수료하게 되시면 본인 취업하시는 거, 창업하시는 게 가능한 능력을 이제 스킬을 습득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그럼 강서 여성 인력 개발 센터에 가면은 네. 우리 정기롱 강사님, 원장님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나요? 2급 과정, 오전과 오후에 하는 수업은 저희 제자 강사님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저녁에 하는 NCS 과정, 직장인 반 수업에는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과정, 1급 과정에 오시면 저 만나실 수 있고요. 네.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직접 오셔서 얼마나 카라같이 아름다우신지 만나뵐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우리 볼이나 저랑 이렇게 좀 집안 해결이 어려운 사람은 저를 살짝 끌고 어떻게 좀 이렇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오, 아, 네, 좋은 네. 말씀 저는 해주셨습니다. 진짜 유료라도 받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유료는 쉽지 않은 과정이라서요. 싸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1급 과정 수료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 이제 막 새내기로 경험도 없으신 분들이 발 딱 띄고 나가셨을 때 1시간당 10,000원 정도의 비용을 받으시고 서비스를 진행을 하시고요. 경험이 쌓이시면 12,000원, 15,000원, 20,000원, 뭐 지금 실제 저희 회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팀장급들은 하루에 나가시면 임금이 20만 원, 25만 원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력이 쌓이시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1급 과정을 하게 됐을 때 그분들 학생분들을 모시고 현장 실습을 가게 돼요. 네. 현장 실습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꾸며진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실제 집을 이렇게 제안을 드려서 네. 현장 실습 장소로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오케이 하시면 그 장소로 학생분들과 이 강사가 실제 현장 실습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엉망이었던 집이 따라라라라 이렇게 눈 깜짝할 새는 아니지만 네. 하루 이틀이 지나면 애프터 정말 멋진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무료로 장소를 제공받고 그다음에 학생분들도 무료로 가서 하시는 거고 서로 쌍방간에 좋으신 거죠. 저요. 네. 수줍게 손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나 그런 장소로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 전파소로 연락을 주시면 네. 이렇게 조인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요. 네. 저희 집도 물론 집이지만 저희 전파서 공간이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혹시 이런 공간도 해주실 수가 있나요? 좋습니다. 네. 한번 PD님, 저희 배 PD님이 늘 혼자서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에는 조금 힘드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컨설팅 받을까요? 네. 네, 조만간. 배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청소는 워낙에 깨끗하게 네,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물건 정리나 이런 거는 조금 약하신 것 같았는데 네,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진짜 저 여기 처음 왔는데 저도 뭔가 좀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좀 조심스럽는데 그래서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기회가 닿을 때 다음번 저희 수업 때 말씀드려서 서로 날짜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사실 네. 저희 한 2주 전에 여기 완전 청소 깔끔하게 한 건데 네. 정말 열심히 했고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우리 한 몇 개 나갔어요. 네. 진짜 많이 나가. 근데 네. 또 이렇게 전문가분이 보시기에 좀 그러셨다고 하니까 우리 네. 다음에는 그러면 저 그러셨던 건 아니고요. 좋았는데 다음에는 저희가 영상을 좀 찍어서 비포 애프터 그리고 네. 또 이런 또 이렇게 과정. 네. 과정 이런 걸 또 좋네요. 저희 한번 또 이렇게 나오셔서 네.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야, 그죠? 그럼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때 학생분들이 실습할 수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회원분들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고요. 그러게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재능 기부로 짧게나마 강의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와, 너무 그렇게 하는 신난다.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박수. 예. 진짜 뼈와 살이 되는 네, 방송입니다. 녹음으로 딱 남았어요. 네, 나왔어요. 네. 야, 이제 너무 알찬 시간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분을 섭외를 하셨어요? 저희 복입니다. 제가 딱 꽂혀서 진짜 저도 처음
그러니까 처음 뵌 분이지만 제가 딱 가서 이렇게 명함 전달하고 제가 이렇게 섭외하기까지는 저도 굉장히 수업 내내 그러셨겠죠. 생각을 하셨겠죠. 네. 선생님한테 가서 어. 차이진 아유, 않을까. 별 말씀을요. 막 그런 갈등을 했는데 진짜 제가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대시를 할 때 아직까진 차이지 않아서 네. 다행입니다. 근데 그 꼬띠의 이미지가 그렇게 차일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신뢰감을 주시는 이미지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너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이 전파소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 모두 행복과 네. 평화를 가져오실 그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지 않으십니까? 네. 네. 아니, 근데 저 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조금 걱정이 있긴 해요. 네, 어떤 오셔서 걱정? 이제 네. 해주신다니까 네. 가슴 설레고 막 너무 이제 네. 희망차긴 한데 제가 이렇게 원장님처럼 언제든지 오픈이 아니라 저는 혹시 진짜 바쁠 때는 이제 대청소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도우미 분을 부르세요. 네. 그분 오기 전에 저는 청소해요. 한 며칠에 걸쳐서 어머.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분 오시게 해요. 그러니까 어머. 약간 뭐랄까 제 공간을 네. 사적인 공간을 쉽게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네. 가지고 있는 그럴 수 사람이에요.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염려하시는 부분이. 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실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 실제 고객들에게 컨설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실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건이 있어요. 사전에 고객분한테 날짜 조율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 날짜 조율 안에만 맞춰봐 주십시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귀중품은 꼭 안전하게 보관하시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끔은 장소를 제공하시는 분이 이렇게 노출되시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부끄러워서. 그렇죠. 네, 그 지켜드립니다. 네, 그래서 고객분과 학생분들이 만나게 되시는 것도 안 만나셔도 괜찮게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애프터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해요. 뭐 저희가 임의대로 한다고 해서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한 사람의 라이프 패턴을 다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 듣고 들은 내용의 기반으로 정리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랬다라고 해도 반드시 피드백을 받죠. 하루 지내보세요. 내일 저희가 마지막 실습 날입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지내보시고 불편한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다음날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해서 합격하실 수 있게 이렇게 바꿔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전파소에 전화가 빗발칠 것 같아요. 제 PD님 바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청소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주변에 가면 언제든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청소를 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저걸 유지하느라고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거야. 뭐 심포도처럼 네. 여우의 그럴 거야. 그러면서 나름의 이제 위안을 삼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맞아요. 네, 깨닫고 내가 왜 진작 이걸 몰랐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음으로써 오히려 더 시간 여유가 있게 되는 거인지를 맞아요. 왜 저는 이제 알았을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움직여야 되는 건 맞죠. 네. 세상 공짜는 없잖아요. 네. 네. 움직여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한번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태까지 앞으로 투자해야 된 노동의 시간을요 현저하게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정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다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죠. 간 넘었어요. 간 넘었죠. 네. 100세 인생이니 앞으로 60세는 더 사셔야 되는데 60대 동안에 60년 동안에 시간에 대한 세이브가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 하나와, 청소라는 개념과 정리라는 개념 중에 더 중요한 거, 청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리가 되면요, 청소하는 게 좀 더 수월해져요. 엄청 네. 수월해져요. 시간도 줄여지게 되고, 그리고 티가 안 나요. 청소하는 게 티가 안 나요. 그 바쁜 일정 쪽에서 청소 열심히 해도요 티가 안 맞아요. 나요. 그쵸? 네, 네. 티가 안 나요 진짜. 그거예요. 이제 티가 나는군요. 맞아요. 탁 나요. 오늘 또 우리 원장님이 아주 뭐 꿀팁을 하나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짧지만 영상으로 잠깐 무엇을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페트병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 가지 수납 도구를 좀 만들 수 있는 걸 좀 보여드릴까 해요. 진짜요? 그런데요, 엄청 간단해서 뭐 저런 걸 세상에 저렇게도 할 수 있었어? 저렇게 쉬웠었어? 와.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너무 기대되는 네. 게 또 저희 아이 이 방송 들으면 큰일 난다. 계속 흉보게 되네. 저희 아이가
그 집안 자기 방을 정리를 하겠다고 며칠 왔다 갔다 꿍짝꿍짝 하면서 버린 일 중에 하나가 다이소에 가서 수납 그 있죠? 그 플라스틱 막 그런 것들을 막 사갖고 오는 거예요. 이 테이프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뭐 속옷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있어야지 정리가 될 것처럼 사갖고 들어오길래 짐이 왜 자꾸 늘어나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거를 잘 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물론 이제 공산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더 효율적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들도 잘 믹스해 쓰시면 둘 다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따님이 엄마보다 훨씬 낫네요. 그러게요. 기분 나쁘진 않아요. 오늘 페트병으로 수납 도구 만들기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우선은 우리가 영상으로도 찍을 거지만 이 팟캐스트로만 들으실 분들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충 어떤 거를 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좀 해주시고 네. 우리 또 영상으로 또 보실 수 있게끔. 네. 예. 우리 페트병 중에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는 페트병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수납도구로 쓰실 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보여드릴 거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페트병으로 활용하시는 방법 보여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도 조그만 500ml 말고 1.8L 큰 사이즈로 되어 있는 걸로 페트병 수납도구 만들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본적으로 절단만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수납할 수 있다 보여드릴 거고 그 기본 절단 플러스 세로로 그러니까 위에 그 입구 있죠. 물 나오는 구멍 입구 쪽을 네. 절단을 가로로 한 다음에 그 방향에서 세로로 길게 절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 손잡이가 달려있는 컵을 수납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의 수납도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냉동실에 물건 넣었을 때도 밑반출이 용이한 수납도구가 나와요. 그거 한 가지로도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 또 똑같은 면이긴 한데 세로로 커팅을 할 때 좁게 커팅하는 게 아니라 좀 넓게 커팅을 하면 서랍 속에 주방용품 이렇게 이게 두 개가 모이면요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가 되면서도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다 수납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너무 쉬워서 세상에 여러분 금방 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디죠? 신발장 안에 신발 수납하기에도 그냥 신발 수납을 하시면 위에 데드 스페이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거기에 페트병 한 가지로 신발을 수납을 했을 때 공간 데드 스페이스 없이 하실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고 그다음에 배 모양으로 커팅을 하면 그러니까 페트병이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윗부분에 넓적한 부분 한 면을 배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면 양념이나 이런 것들을 넣었다 뺐다 통째로 입반출하기 굉장히 좋은 수납도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이야, 진짜 마술사세요? 이거 영상으로 꼭 봐야겠습니다. 네. 진짜 강추. 안 보면 후회하십니다. 네. 가족을 춤추게 하는 정리의 힘 이런 걸 또 강의를 하셨는데요. 이 제목이 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이 정말 행복해지고 춤을 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 대단하신 일을 하시면서 또 앞으로 널리 알려주시기를 또 바라봅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서가 있을까요? 제가 교재만 4권 집필했고요. 이번에 책을 하반기에 낼 계획이에요. 그때 출간을 하게 되면 네. 인사드리도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 저희 실은 얼마 전에 그 벽장 정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네. 아들 방이었는데 거의 10년 만에 침대 위치를 좀 바꿔봤어요. 네. 그리고 책상하고 침대 위치를 완전히 한번 바꿔봤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이 여기가 북쪽인데 머리가 여기 둬야 되나? 이런 거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요즘 풍수지리라고 하나요? 네. 뭔가 인테리어나 정리를 할 때도 혹시 그런 게 중요할까요? 그건 이제 풍수를 조금 믿으시는 분들, 좀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컨설팅 할 때도 그 부분도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 보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침대 위치 말씀하셨잖아요. 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두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의 성향, 기운에 따라 달라요.
뭐 예를 들면 기운이 너무 왕성하신 분 있어요. 성격 유형 분석이라는 거 보면 장형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네가 뭐 해서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네네네. 이렇게 본능에 충실하신 분들. 이렇게 다혈질이시거나 기운이 굉장히 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기를 눌러주기 위해서 북쪽에 머리를 두고 자도 괜찮습니다. 아, 그 이외의 분들은 그게 아니시지만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정리로 이걸 좀 접목을 시켜보면 풍수라고 해도요. 풍수에서 얘기하는 거 옛날에는 풍수질이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풍수질이라는 것보다 풍수 인테리어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네. 그 이유가 예전에는 풍수가 그 묘를 잘 써야 된다. 그다음에 죽은 사람의 집터, 그다음에 산 사람의 집터 이것들 잘 써야 된다. 그래 후세에 복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즘은 묘가 아니라 화장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집도 집터를 보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부적합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거를 풍수 인테리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트렌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공통사항이 풍수 인테리어건 풍수 지리건 공통적으로 정리정돈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교집합이 있어요. 공통되는 게. 네. 그 중에 하나가 풍수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 말래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하지 말아야지. 네. 그 왜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음의 기운이 거기에 이제 뭉쳐 있다는 거죠. 회전이 안 되고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대표적인 거 이제 우리가 안방이나 이런 데 보면 붙박이 장이라고 해서 옷장을 그냥 천장서부터 바닥까지 쭉 짜고 있는 장도 있지만 우리가 사제 공산품을 사게 되면 위에 공간이 떠 있잖아요. 네, 조금 옷장에 남죠. 네, 남죠. 옆에 공간도 남고. 네. 그럼 옆에 공간에 나오면 거기다 이불을 쌓죠. 네. 네. 이불도 쌓고 네, 저는 여러 가지 쌓죠. 교자상 옆으로 그렇죠. 세워놓고. 그런 것도 넣고 뭐 병풍 넣으시고 다 하죠. 그다음에 옷장 위에 공간이 나오면 그렇게 박스도 올려두시고 냄비도 올려두시고 네. 이렇게 뭐 올려두시잖아요. 네. 자 그렇게 쌓아두지 마시라는 거죠. 그게 역시나 다 나쁜 기운, 음의 기운들이 머물러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정리정돈으로 넘어와 보면은요. 일단 보기 어떻습니까? 어수선하고 네, 산만하죠. 그거예요. 물건 못 찾습니다. 올라가 있는 거 내리려면요. 어, 의자 갖고 와야 되죠. 네. 올라갔던 거 비닐 패킹했던 거 까야 되죠. 네, 먼지 먼지. 나죠. 다시 까서 꺼내고 다시 넣고 다시 원위치 안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시스템이 안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서 풍수도 마찬가지고 정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삶 속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쌓아두는 습관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럼 안 쌓아두려면 다시 되돌이펴죠. 네, 비워야죠.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네.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비워내야 되시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정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가끔 이제 방문을 해보면 이거 사실은 풍수를 미신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미신이라고 얘기할 수 네, 없잖아요. 이 부분만큼 과학적인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풍수만 전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 정도의 말씀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 저 풍수에 보니까요. 이건 이렇던데 이런 거는 할 때 정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면 최소한 이것만큼 꼭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확 믿으세요. 네. 아, 그렇죠. 쌓지 말아야죠. 막 이렇게 말씀을 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네. 그 현관도 깨끗해야 된다. 네, 그죠? 맞아요. 현관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현관은 들어왔을 때 복이 들어오는 길목이에요. 가정집에. 그래서 복이 들어왔는데 바닥이 오순하면 음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튕겨 나가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꼭 풍수가 아니더라도 정립 측면에서도 풍수 측면에서도 이제 지켜야 할 항목들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중요하네요. 네. 막 희망이 보여요. 가슴이 두근두근 설렙니다. 오늘 어디 안 가실 거죠? 집에 가실 거죠? 집에 막 정리하실 거죠? 정리 그 그렇죠? 욕구가 막 푹푹. 우리 또 원장님은 앞으로의 네. 내가 더 나아가서 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음. 어떤 일을 더 이렇게 세상에 세 펼치시고 싶으신지. 제가 하고 싶은 거 두 가지 있어요. 네. 한 가지는 글쎄 현실 가능성 있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전 진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대학에서 정리학을 가르치는 좀 일을 하고 싶어요. 아직은 그 과가 만들어졌나요? 없어요. 네, 하게 충분히 되면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정리학을 좀 가르치고 싶어서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거를 그냥 그저 예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학문으로 해서 체계화 좀 만들고 싶어요. 그걸 하고 싶고 그다음에 더 장기적인 계획은 정리 학교로 세우고 싶어요. 와. 근데 정리 학교라고 하면 우리 학교가 되게 딱딱한데 진짜 학교 가서 하는 그런 스쿨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뭐 대안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들이 있잖아요.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공간 한 2시간 거리 정도 너무 지방은 아니고 한 2시간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서 스테이하는 거요.
가면 1박 정도 하는 거 또는 2박 정도 하는 거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보면 수련회라는 거 가잖아요. 네, 그런 개념처럼 도착을 하면 도착하면서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어질 수 있게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들을 좀 느껴볼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장기 계획이죠. 네. 네. 아니 장기 계획이기도 하지만 실현 가능이 충분한. 네. 그러면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애가 정리를 못 하는데 내가 지금이야 살려고 하니까 안 돼요라고 하면 거기를 보내는 거죠. 너무 괜찮다. 네. 괜찮은데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네. 그게 이제 아이선에서 끝나는 게 캠프에 오는 친구들을 또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집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코칭도 같이 할 거예요. 네. 그럼 거의 1대1의 멘토링 코치들이 붙어서 그렇게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짜 응원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랑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해당되시는 어르신 집들도 있겠고 뭐 마을 회관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도 있겠죠. 네. 그 공간들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거기에 오시게 되는 강사분들이나 코치이신 분들도 생계를 좀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괜찮네. 봉사하고 싶네. 그 지역의 봉사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같이 연계하면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좋은 일 하시네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리고. 네. 아니, 원장님은 그 꿈을 꼭 이루실 수 있을 것 감사합니다. 같고요.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네. 이제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말씀도 너무 재밌으시고 또 원장님이 하시는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번 방송으로 듣고 끝나기엔 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마 하시고 싶은 얘기 더 많으시죠? 아유, 초대해 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아니 저희도 초대지만 네. 원장님께서 한번 제가요? 네 이렇게 팟캐스트로 진행을 제가요? 한번 하면서 저희가 또 밀어드리잖아요. 네 수납 뭐 이렇게 컨설팅에 관련된 거를 네.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그래요? 어떨까? 왜냐하면 저는 제가 벌써 1호 청취자 1호 팬 저는 감사합니다. 이야기입니다. 네. 네. 저한테 기회가 올까요? 아유, 당연히죠. 선생님만 하신다면은. 네. 의지만 있으시면. 네. 조심스레 눌러 앉아볼까요? 그럼 이제 드디어 네. 또. 저희와 똑같은 이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저희 좀 아유. 초대해서. 네. 발을 조금만 조심스레 이렇게 당길게 조심스레. 네, 저희를 초대해 주세요. 네. 게스트로. 네. 네, 기대해 그래서 보겠습니다. 얼마나 개가 천선했는지가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언제든지 갑자기 막 방문해 숙제 보시고. 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숙제? 네. 또 새로운 또 프로그램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저 말생활 전파소에서 가장 청취율 높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가장 인기 있는 또 팟캐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분발해야겠는데요. 큰일 났네. 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으니까요. 저도 열심히 정리하고 실천하는 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생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이 수납 정리. 이제부터 제대로 또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늘 힘이 돼주시길 바라고요. 또 원장님의 또 아주 유명한 이 팟캐스트가 또 기대가 됩니다. 응원합니다. 이야기 꽃 피우는 스타살롱 꽃스타. 여러분, 오늘도 꽃길만 걸어요.